음식을 넘기기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목에서 신물도 올라오고. 스트레스로 속 쓰려본 적 없는 현대인 손들어. 중요한 발표 전에 배 아파본 적 없는 현대인 손들어. 배에 가스 차서 고생한 적 단 한 번도 없는 현대인도 손들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해요. 모름지기 진정한 현대인이라면 소화불량, 속쓰림, 배탈 한 번쯤 겪어본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소화가 자주 안 되는 걸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그냥 넘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공황장애 증상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발작이 있을 때는 급체하거나 음식을 넘기기 힘들 때가 있어요. 당신은 심장 박동이 되게 빨리 뛰어요. 한 110에서 많으면 130 정도? 몸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목에서 신물도 올라오고 그래요. 무슨 소화불량이 공황장애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략 20% 전후로 환자분들이 복통이나 구역질, 구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이 동반된다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다른 공황장애 증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큰데요. 그래서 소화기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많은 비율로 다른 병원을 거쳤다 정신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을 사소한 배탈 정도로 착각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내 복통이 그저 배탈인지 아니면 공황장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여러 증상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배탈이나 속쓰림 등이 이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잘 알려진 건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질식감, 호흡곤란 등이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증상 외에도 어지러움, 감각 이상, 오한, 흉통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복통과 함께 느껴지거나 혹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응급실을 여러 번 갔는데도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공황장애 여부를 알려면 물론 전문가의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들은 공황장애의 다양한 증상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빨리 인지하고 병원에 와야 완치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빨리 진단해서 빨리 선조치가 들어가면 8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또 공황장애는 방치하면 다른 불안장애나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에선 약물치료 부작용을 걱정하는 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곳을 찾아보면 그 약물을 평생 끊을 수 없다,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거의 대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가족이나 타인이 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의 진료 기록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족일지라도요. 정신과에 방문하시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문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기 전 인터넷에 공황장애 자가진단을 검색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완벽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내 상태가 어떤지 참고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꼭 가시고요. 끝으로 공황장애를 밝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B씨의 대답입니다. 아무래도 공황장애라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참에 제가 인터뷰를 해서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힘들었던 모든 분, 올 한 해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브스 뉴스가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할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